안녕하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김진주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범죄 피해를 겪고 살아남았을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왠지 조금 더 희망적이고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생존이라는 말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생존은 결과가 아니라 제게는 투쟁의 시작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삶은 다시 시작되긴 하는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예전처럼 자고, 예전처럼 걷고, 예전처럼 사람을 믿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살아남았다는 건 뭘까? 아니면 잘 살았다는 건 뭘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위에 또 살아남은 사람답게 바뀌어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런 요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조금은 폭력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피해자보다는 생존자, 생존자보다는 뭐 또 괜찮은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죠. 더 나은 이름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사람의 고통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잖아요. 생존자라는 말은 분명 강력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당신은 살아남은 사람이고, 당신은 진짜 강한 사람이고, 당신은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에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져요. 정말 그 현실은 누구보다도 처참하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길 하나 제대로 걷질 못하고, 사람이 무섭고, 정말 온몸이 고장난 것처럼 아프기 시작해요. 그 현실 속에서 이 생존자라는 말은 뭔가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름한 내 모습이 살아남은 것의 결과라면 너무 잔혹해 보이거든요. 사회는 이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이름을 나타내면서 뭔가 강한 모습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또 부담감도 느껴지고요. 이런 이름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라고 모습을 단정짓게 만들거나 그런 그들을 만나면 언제까지 힘들어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좀 뭘 해봐야 되지 않겠냐. 멋있는 생존자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회복, 극복, 치유, 용기 같은 단어를 우린 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 현실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반듯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회복의 기간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정말 좋아졌다 싶다가도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뭔가 무너졌다가 또 버티고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이런 좌절스러운 경험들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존자라는 말이 폭력적일 수 있다. 이런 것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영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어가 피해자의 현실을 완벽히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당사자의 시간과 감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암 분야를 보면 예전부터 암 생존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people with lived experience of cancer, 암 경험자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자라는 이 말 자체가 자신의 상태와 맞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 이겨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생존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비장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건강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는 점점 더 live experience라는 표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경험 당사자라는 말로 불릴 수 있겠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단순한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책과 서비스, 연구에 참여하는 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겪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를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묶지 않는 태도겠죠. 당신은 환자다, 당신은 생존자다, 당신은 회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규정하는 대신에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그 경험을 해석할 권리도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참 회복 서사를 좋아하잖아요. 극복이나 치유, 용기, 권성징악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변화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냐, 생존자냐, 경험자냐, 당사자냐? 이렇게 타인이 먼저 이름을 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고통은 타인의 언어로 제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폭력을 겪은 사람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에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이름을 붙이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태도의 문제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자라는 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자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자나 당사자라는 말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이름들이 버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바로 묻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이름이 괜찮은가요? 자신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예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말은 그 사람에게 허락받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피해자에게 생존자라고 부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생존자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존자보다 경험자라는 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언젠가 이 피해를 아주 나쁜 경험이었다고 조금 멀리서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일을 가볍게 넘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 피해가 내 삶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를 서둘러 생존자라고 부르는 사회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경험자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를 고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사회, 자기 고통을 스스로 설명할 권리를 들려주는 사회, 이런 사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